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계기로 흥미를 잃게 되었을까요?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는 공부의 특성상 그 과정을 싫어하는 학생은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교과목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학업 성적은 높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싫어하기만 하던 공부를 좋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학생 시절의 공부는 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한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공부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실시하신 ITS 학습 흥미검사 결과를 통해서 학급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학습 흥미검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학습 흥미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과별 학습 흥미를 정확히 파악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성공적으로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흥미를 느끼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록 당장의 성적은 높지 않게 나오더라도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면 자기주도적, 자발적인 학습 태도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만족도도 높아질 테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얼른 자신의 교과별 흥미를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흥미검사와 같은 표준화 심리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점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보이는 점수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T점수일 텐데요. T점수란 무엇일까요? 백분위 점수는 뭔지 아시겠어요?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점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서 20명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백분위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해당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백분위 점수보다 T점수를 쓰는 이유는 백분위 점수는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점수로 검사 결과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주로 T점수를 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T 점수보다 백분위 점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T 점수와 함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였습니다. T 점수 70점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00점 중에 약 98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솔직하지 않게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여러분 결과지 왼쪽 상단에 검사 결과의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수행 신뢰도 중 바람직성 척도는 검사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는 척도입니다. 바람직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모든 학습에서 높은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로 검사를 해서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검사 상황에서뿐 아니라 학교 학습 장면과 일상의 학습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되며 공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고 항상 모범적인 행동만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34점 이하인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공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의 타당도 중 무응답수가 30개 이상이면 검사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긍정 응답률 또는 부정 응답률이 90% 이상이거나 무응답수가 10개 이상이면 검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TS 학습 흥미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흥미 검사는 학교 교육 과정의 각 교과목별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과별 학습 흥미 파트와 학습 장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학습 양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는 학습 유형별 흥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별 흥미 중에서 교과별 흥미도 프로파일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등 9가지 교과별 흥미도를 T 점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별 흥미도 T 점수가 66점 이상이면 각 영역에 대한 흥미가 매우 높은 것이며 33점 이하라면 해당 영역에 대한 흥미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흥미도가 높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적이 낮은 교과목이라 할지라도 흥미도가 높게 나온 과목은 쉽게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으로 봐도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흥미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과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표상에 보면 교과별 흥미도 프로파일 외에도 교과 영역별 학습 흥미를 나타내는 프로파일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흥미도가 높게 나온 학생이라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영역 중 어느 영역에 관심이 높은 것인지는 차이가 있겠죠. 학습 흥미 검사 결과를 통해서는 단순히 교과별 흥미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어떤 흥미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별 학습 흥미 정도에 따른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흥미의 경우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다양한 상황에서 국어를 활용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국어 흥미는 말하기, 듣기, 읽기, 문학, 쓰기, 지식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어 흥미가 낮은 학생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차차 관심 분야를 넓혀갑니다.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글을 보는 안목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글의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써보는 노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 흥미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 관계를 이해하고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 조직, 사고하여 해결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수학 흥미는 수와 연산, 문자식 함수, 확률 통계, 도형 측정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학 흥미가 낮은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쉬운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며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해결한 문제에 대하여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도전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문제를 풀 때 사용한 자기의 사고 과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취약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회 흥미는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어 활용하며 사회적 탐구와 사회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사회 흥미는 국사, 세계사, 지리, 사회, 경제, 정치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회 흥미가 낮은 학생은 관심이 가는 시사 문제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습니다. 책을 통해 배운 사회 관련 지식을 실제와 연관짓도록 현장 견학 등의 경험을 갖도록 합니다. 소집단 단위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면서 생활 모습과 환경 등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과학 흥미는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 과학적 탐구를 통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과학 흥미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 흥미가 낮은 학생은 생활 속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식물을 기르면서 관찰하거나 과학 실험 및 조립과 같은 여러 가지 과학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에 한정되지 말고 흥미가 가는 다양한 과학 도서를 읽거나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육 흥미는 다양한 운동과 게임, 신체를 이용한 표현 활동, 운동 기능과 체력을 기르는 활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체육 흥미는 육상, 체력, 체조, 개인단체 경기, 수영, 보건 이론 이렇게 6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육 흥미가 낮은 학생은 동료들과 어울려 규칙을 정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유로운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도전감,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무리한 활동을 잘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흥미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즐기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고 음악적 정서를 표현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음악 흥미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악 흥미가 낮은 학생의 경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노래를 즐기면서 듣고 부르거나 율동과 더불어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어 보면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악기를 선택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봅니다. 미술 흥미는 다양한 재료나 용구를 사용한 그리기, 만들기 활동과 생활 속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적인 태도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미술 흥미는 미적 체험, 회화, 조형, 감상 이렇게 4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술 흥미가 낮은 학생은 미술관, 전시장, 견학 등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집니다. 좋은 작품을 완성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 보면서 사용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가정 흥미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노작 활동과 생활 환경을 관리하고 꾸미며 개선하는 체험 활동에 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기술 가정 흥미는 가족 생활, 생활 기술, 생활 자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 흥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외국의 문화와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영어 흥미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별 흥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 흥미가 낮은 학생은 역할극 등을 통해 영어권 문화에 친근해지도록 합니다. 원어민과의 만남이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를 익혀 자주 사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유형별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때 좀 더 쉽게 집중하게 되던가요? 학습 유형별 흥미도에서는 학습 장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학습 양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창의형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형인 학생들은 발명가 유형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말할 수 있겠네요. 직관적인 통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부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구체적인 장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명이나 창작, 교육, 상담, 사회복지 분야 등이 있겠네요. 창의형인 친구들은 직관력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며 생각이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과학적 사고, 이론이나 생각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공부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식의 토론식 공부나 합동학습을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사고형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고형인 학생들은 이론가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고형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어로는 논리적 사고력을 말할 수 있겠네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과 분석력을 통해 학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종합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종합하여 이론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정보처리 관련 방향으로 진로를 고려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사고형인 학생들은 논리적 추론에 뛰어나고 이론적인 모델을 잘 형성하며 주어진 상황을 통합된 설명으로 종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공부 방법은 강의식으로 설명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형 유형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학생이 있다면 실수한 결과에서 배우지 못하고 공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확실한 기초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탐구형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구형인 학생들은 실험가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표 단어는 실제적 적용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추상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험, 검증을 통해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적극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아이디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응용 분야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 및 정보 관련 방향으로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의 실제적인 적용이 강하지만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잘못 해결할 수 있고 관심의 폭이 좁으며 개방적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공부 방법은 직접적인 실험 실습, 실제적인 조작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형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형 학생들은 실천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며 직접 실천하고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실제적인 실천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케팅, 영업, 서비스, 응용 분야의 사회과학, 운동 관련 방향으로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실행과 실제적인 수행을 통해 경험하고 배웁니다. 위기나 모험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며 지도력이 탁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석적 능력보다는 타인에게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를 편하게 하지만 때로는 충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달리거나 의미 없는 활동에 소홀하는 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형 학생들은 시범, 발표, 참여 활동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표상의 유형별 학습 스타일별로 여러분의 학습 유형별로 참고할 만한 소견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ITS 학습 흥미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결과지 뒷면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학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이던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해드리는 결과 서비스 외에도 풍성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임 통계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공용으로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하여 접속하시면 연도별, 학년별, 반별, 개인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전문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 분석 보고서와 학급별 통계 자료를 정리해 놓은 담임교사용 전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사오니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 자료를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 결과지에 제공된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마이스쿨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ITS 학습 흥미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교과별 학습 흥미도가 모두 낮다고 해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결과는 어느 누구나 여러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학습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